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환율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 아까 고정환율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의 고정환율제도는 크게 보면은 약간 국제적인 다자간 고정환율제도가 있고, 또 양제간에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고정환율제도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자간,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다자적이라고, 멀티래터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내셔널. 이런 고정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근본위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근본위 제도를 채택하는 거예요. 근본위 제도란 뭐냐면요. 근본위 제도. 영어로는 금은 골드죠. 본위는 스탠다드고. 그러니까 골드 스탠다드 시스템입니다. 이거의 정의는요.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현금과, 그 나라의 현금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쓰는 현금과 법정화폐겠죠. 현금과 현금의 현금의 액면이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만원이 만원에 고정 비율로 대응하는 중량의 금 사이에 자유로운 태환을 허용하는 거예요. 글을 쓰면 좀 어렵죠. 그냥 우선 큰 요지를 보면 현금하고 금 사이에 자유로운 태환. 근본위 제도에서 중앙은행이 금하고 현금하고 바꿔주는 거 이런 걸 태환이라고 그래요. 현금하고 금하고, 근본위 제도에서 현금하고 금하고 바꾸는 거 그냥 교환이라고 안 그러고, 이 경제학 용어로는 태환이라고 합니다. 한자 뜻은 바꿀 태자 바꿀 환인데, 태환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전문 용어죠. 현금과 금 사이의 태환을 중앙은행이 보장해줘요. 자신이 참여하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면 현금 가져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중량의 금을 주고, 또 금 가져오면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이제 액면하고 금 1g은 뭐 현금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딱 고정시켜 놓고서요. 법정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서 대응하는 중량만큼 현금과 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본위 제도인데요. 여러 나라가 동시에 근본위 제도를 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국제적 근본위 제도로, 국제적 고정환율 제도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국제적 근본위 제도 하에서의 우리가 금평가, 골드 페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골드 페리티. 여러분 평가할 때 한자로 이렇게 쓰면은 평가 이건 동사죠. evaluation이죠. evaluate죠. evaluate.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동사죠. 그다음에 여기 평가는 뭐냐면요. 이 수평평자를 쓰면은 이게 평평할. 이때 평은 저울 평평하게 할. 저울을 평평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평형. 한자로 평형.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평형을 이루다. 이 형자가 이게 저울형자입니다. 저울형자. 저울형 혹은 가로횡, 합종연횡할 때 이 글자는 횡으로 읽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저울형이니까 저울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가격, 저울을 평평하게 하는 가격, 그래갖고 영어로는 parity라고 합니다. parity. 저울을 평평하게 하는 가격. 아시겠죠? 저울을. 그래서 한자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금평가 그러면 골드 페리티예요. 금의 가치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아닙니다. 한글로 쓰게 되면 금의 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골드 페리티. 의미를 이제 이 예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근본위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온스를 쓰지만 이제 편의상 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1g은 1달러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금보이 제도를 취하는데 앞으로 금 1g 가져오면 무조건 1달러로 바꿔주겠다. 그 다음 또 1달러를 가져오면, 또 금 1g 가져오면 1달러 주고, 또 현금 1달러 가져오면 금 1g을 우리가 퇴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의 금보이 제도에서는 금 1g을 1달러에 이렇게 바꿔주기로 금보이 제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금 1g을 0.파운드로 정해가지고 누군가가 0.5파운드를 가져오게 되면 금 1g을 중앙에 주는 겁니다. 또 금 1g을 가져오면 0.5파운드를 주는 거고. 이건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 그러니까 미국도 금보이 제도를 취하고 영국도 금보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금을 매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국인 입장에서 외국 돈은 달러화죠. 미국의 달러화죠. 그러면 영국인 입장에서 외국 돈은 1달러의 값, 1달러의 값을 금으로 1g인데 그 1g은 자기네 돈으로 0.5파운드잖아요. 0.5파운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표현을 1달러의 금 평가는 0.5파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을 매개로 해서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저울 이렇게 생겼겠죠? 예. 이렇게 생긴 저울 해가지고 가운데에 끝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저울 달아가지고 여기 1달러 넣고 1g 놨더니 이제 저울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0.5파운드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같으니까 저울이 평평하게 쓴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때 해당하는 게 0.5파운드인 거예요. 만약에 1달러 놓고서 여기 0.4파운드를 놓게 되면은 저울이 이렇게 기울겠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0.6파운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저울을 평평하게 하려면은 여기에 이거에 해당하는 금 1g에 해당하는 0.5파운드를 갖다 놓으면은 예, 저울이 평평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을 매개로 해서 계산한 외국 돈의 값, 이걸 금평가라고 합니다. 금평가. 그렇죠? 예. 금평가는 0.5파운드라고 합니다. 또 미국인 입장에서 외국 돈인 1파운드의 금평가는 당연히 2달러겠죠. 그죠? 미국인 입장에서 이쪽에다가 1파운드를 놨다고 치면 자기네 돈 2달러를 놔야지 이게 평형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평가가 이런 개념입니다. 금평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 사이의 환율은 1달러 이꼴 0.5파운드 혹은 2달러 이꼴 1파운드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환율이.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국제적 금보이 제도 하에서는요, 환율이 금평가로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금평가를 중심으로, 금평가, 골드 페리티를 중심으로 금 수출점이라는 게 있어요. 금 엑스포트 포인트, 금 수출점하고 금 수입점, 골드 임포트 포인트 이 사이에서 어쨌거나 그냥 금평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금 수출점하고 금 수입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이, 그러니까 이 폭이 작죠. 여기서는 미세하게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 사이에서 미세하게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이제 이 폭이 작으니까 금 수출점과 금 수입점 사이의 폭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안 움직이는 거나 다름없다. 고정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환율이 사실상 금평가 수준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이 제도는 국제적인 고정환율 제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망설였거든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까 봐.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나라도 금보이 제도를 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 1g이
금 1g을 1,000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은 금 1g을 1달러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금 평가는 1달러는 1,000원이죠. 금으로 환산한 거. 금으로. 그리고 예컨대 미국인 입장에서는 1원은 1000분의 1달러가 되겠죠. 0.001달러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평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환율이, 이게 달러 값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달러 값, 달러와 양. 그러면, 먼저, 금 평가는 얼마죠? 1,000원이라고 했죠. 1달러에 금으로 환산한 평가. 금 평가가 1,000원이라면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을 먼저 그려놓읍시다. 1,000원. 1,000원을 먼저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금보이제도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선, 외환 공급은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외환 공급입니다. 외환 공급. 금보이제도가 아닐 경우에 외환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외환 수요가, 이게 외환 수요입니다. 네. 외환 수요, 외환 공급. 그래가지고 마침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요 지점에서 딱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은 환율은 1,000원으로 형성되고, 그 금평가 수준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환율이 이를테면은 외환 수요가 늘어났어요. 외환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외환 공급이 늘거나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환율이 예컨대 떨어지는데요. 편의상 1,100원, 아니 1,010원이라고 그럴까요? 1,010원. 요거는 980원. 990원이 되겠네요. 990원. 자, 만약에 환율이 990원보다 밑으로 떨어졌다고, 환율이 아주 싸졌어요. 달러 값이 아주 싸졌어요. 달러 값이 싸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 값이 싸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 값이 싸지면은, 달러 값이, 한국에서 달러 값이 되게 싸면, 우선 비싼 걸 갖고, 이게 싸게 되면은, 달러를 여기서 막 사들여요. 달러를 사들입니다. 달러 값이 쌀 때, 달러 값이 싸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값이 950원이라고 칠까요? 달러 값이 950원이라고 그러면 달러가 지금 무지 싸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막 사요.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뭐 비행기를 타든. 자기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요. 비행기에 가서, 그럼 미국에서는 달러를 얼마로 바꿔주죠? 1달러를 가져가면 금 1g 바꿔주잖아요. 그럼 미국 가서 금이라고 칩시다. 금을 1달러 주고 바꿔와요. 태환에 오는 거예요. 태환에 오면 내가 지금 950원 들고 950원에 달러를 사가지고 여기서 달러를 갖고 와서 금을 갖고 와야죠. 그죠? 달러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금을 가지고 옵니다. 금을 수입해 옵니다. 금을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 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에 가야지. 그럼 한국은행에서 1,000원 줍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구도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구도가 가능하면 환율이 예컨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누구나 다, 그럼 나도 미국 가서 달러를 산 다음에 금으로 바꿔서 금 수입해서 가져올게요. 라고 이제 금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수준 밑으로 가게 되면 누구나 다 금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 수입.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요금도 있고, 이제 금 수송료라고 그래요. 금 수송료가 있겠죠? 그것도 제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수송업자가 있으니까, 수송업자한테 대행해 준 사람을 다 시켜가지고서, 야, 이거서 내가 달러 줄 테니까, 달러 가서 금 사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어쨌거나 수송료가 있으니까, 금 수송 비용이 들어가요. 금 수송 비용이 예컨대 10원이라고 치면,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금수송점입니다. 이 금수송점이라고 그러면, 외환 수요는 여기서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무한대로. 이게 외환
수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딱 똔똔이 되는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이 수준이니까, 10원 비용이니까, 만약에 환율이 이거보다 낮으면, 달러 값이 싸지면, 내가 여기서 이 달러를 사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들어올 때, 금 갖고 들어오면은 10원이라는 그 수수료 떼고도 4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얘보다 떨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같이 달러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외환 수요가 다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에 가서 퇴환한 다음에 금으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지점이 금 수입점이에요. 금 수입점. 골드 임포트죠. 임포트 포인트. 금 수입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요만큼이 실제 금 수송료가 되겠죠. 금 수송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로 만약에 환율이 달러 값이 무지 비싸. 예컨대 뭐 1,050원이라고 쳐요. 1,050원. 1,050원으로 비싸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1,050원 비싸면 제가 지금 그 달러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1,050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은 우선 달러값이 1,050원이면요. 그러면 내가 1,000원 들여가지고 한국은행 가서 금을 아예 1g을 퇴환을 해와요. 1g을 퇴환해 옵니다. 퇴환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금 가져가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저한테 1달러 주거든요. 그럼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와서 외환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수송료 10원 빼고 40원 저한테 생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값이 이 금수송점, 요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금수출점입니다. 요거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 먼저 그 1,000원 주고 금을 퇴환해 온 다음에 금을 수출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고 미국에서 달러를 퇴환해 가지고 들어와서 외환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 1,050원 받아. 40원 이익 생기죠. 그래서 이 1,010원 넘으면 누구나 외환을 공급하려고 그래. 금 수출해갖고 가져온 외환을 여기다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다가 무더기로 파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010원이잖아요. 1,010원에서 외환 공급 곡선이 무한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환 공급이에요. 외환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한국 돈을 갖고 금 1g, 1,000원 갖고 금 1g을 퇴환해 와가지고 한국은행 가서 퇴환해 온 다음에 그 금을 수출합니다. 수출한 다음에 금을 이제 바깥으로 가져나가는데 미국으로 금을 가져가서 여기서 달러화로 1달러로 퇴환해 온 다음에 그 1달러를 여기다가 팔면 무조건 이익 보잖아요. 40원씩 이익 보니까 1,010원보다 환율이 비싸면 무조건 다 그 일을 하고요. 1,010원까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 금 수출점, 이 지점에서 금 수출점에서 외환 공급은 무한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을까요? 환율은 외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항상 금 수출점과 금 수입점에서는 이렇게 수평선이 되니까요. 예컨대 외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더라도 그때도 외환 수요 곡선이 이렇게 형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죠? 만약에 외환 수요가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되면 외환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여기서 결정되겠죠. 금 수출점이 이제 환율이 결정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금 평가가 아니고 금 수출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외환 공급이 많아졌다. 그러면 외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외환 공급 곡선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균형점이 여기가 되겠죠. 외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균형되면 그런 경우에는 금 수입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국제 금붕의 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요 밴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여기서 과장해서 좀 크게 그렸지만 사실 이게 폭이 작거든요. 작으니까 이 작은 폭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 금평가, 이게 금평가죠. 금평가. 금평가에 해당하는 금평가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중심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컨대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금붕의 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골드 페리티, 금평가를 중심으로 금 수출점과 금 수입점 사이에서만 아주 작은 폭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제적으로 환율이 사실상 골드 페리티, 금평가 수준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